네. 자, 이번에는 또 컬럼 네임 추가하는 거를 좀 해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네임도 또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해보죠. 네, 그것은 지금 인덱스 점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네, 지금 df4죠. df4에 인덱스를 치고, 네, 얘 타입을 한번 살펴보죠. 프린트 타입, 네, df4의 인덱스, 네, 이렇게 해보죠. 네, 실행해 보면은 인덱스가 1, 2, 3, 4, 5, 6이 나왔고, 역시 그것은 인덱스 판다스 객체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로 바꾼다고요? 리스트 형태를 바꾸려면 리스트 명령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인덱스 리스트로 변수명을 하나 써서 얘를 리스트 객체로 바꾸는 함수가 리스트라는 게 있으니까 네, df4에 인덱스를 넣어줌으로써 리스트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 걔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걔의 타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덱스 타입 리스트를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담보 뭐가 됐죠? 가로수가 또 모자라나요? 여기서 인덱스 가로수가 하나 많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리스트 형태로 다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내 리스트를 바꿨기 때문에 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코드를 눌러서요. 지금 바뀐 것이 컬럼 리스트까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컬럼 리스트에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컬럼 리스트 상태를 한번 보죠. 컬럼 리스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지금 뭐 이름, 나이, 신장 이것이 컬럼 리스트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이제 현재 리스트의 형태로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만약에 컬럼 리스트에 그쵸? 첫 번째 0번이니까 0번 인덱스로 인덱싱을 해가지고 걔를 뭐 예를 들면 네임으로 바꿔보겠어요. 네임 뭐 하나 더 바꿀까요? 그럼 내가 컬럼 리스트에 1번은 두 번째 것은 영어로 나이에 해당되는 age 이렇게 바꾸겠어요. 뭐 다 바꿔봅시다. 그러면 컬럼 리스트에 2번은 뭡니까? 신장이니까 height 네. 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컬럼 리스트 3번은 네. 뭐 체중이니까 weight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리스트 L이 돼야 되겠죠? L로 틀리면 안 되니까 컬럼 리스트 4번 5번째가 되겠죠. 4번이 인덱스 4번이 네 거기는 뭐 웨이트 다음이 뭡니까? 혈액형이죠. 뭐 블러드 타입 네,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 리스트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실행되길까요? 프린트 컬럼 리스트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것이 다 영어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컬럼 리스트 컬리스트 네임 뭐가 틀렸나요? 네, 컬리스트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요. 네, 판다스 객체이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네, 리스트로 변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컬럼 리스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네, 요 부분에서 지금 네, 이렇게 놓고요. 요 부분을 복사를 해 놓고 네, 컨트롤 V 네, 복사해 놓고 요것이 바로 그냥 안 되고 리스트로 변환해서 네, 객체 자체를 리스트로 변환해야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뮤터블, 언뮤터블 객체라고 나오는 것은 뮤터블 오퍼레이션이 안 된다는 뜻은 지금 판다스는 바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바꾼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다기보다는 한 번 알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부 일단 리스트로 바뀌어야 판다스 객체가 리스트 객체로 바뀌어야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갔죠? 네, 이제 요거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원래대로 뭐 df 이번에 6로 가볼까요? df6의 pd의 데이터 프레임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발리스트고요. 저 발리스트는 어디죠? 위에서부터 확인해 볼까요? 발리스트를 쭉 보면은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발리스트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발리스트를 데이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컬럼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방금 만들어낸 컬리스트 col 리스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그대로 인덱스 리스트로 할까요? 뭐 여기서 아마 변화는 안 줬지만 인덱스 리스트 이렇게 인덱스 리스트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원하는 대로 여기가 컬럼이 전부 영어로 바뀌었고 제대로 데이터와 프레임으로 제대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을 또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이제는 이게 데이터가 리스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리스트로 바뀔 때는 지난번에 LOC를 이용해서 우리가 행을 추가하는 걸 해봤는데요. 리스트 내에서는 리스트로 바뀐 상태에서는 뭐가 가능하죠? 여기서 코드를 추가해서 어펜드 기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리스트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발리스트로 해가지고 발리스트라는 리스트가 리스트 형태가 되면 어펜드 기능이 가능하고 어펜드 기능에서 우리가 그냥 한 줄짜리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를 추가해 볼까요? 대통령. 좋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리니까 62 이렇게 해주고 이분이 키가 꽤 크더라고요. 178.5 몸무게 83. 술을 많이 드셔서 자꾸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혈액형 저 모르지만 그냥 B형으로 하겠어요. 그분의 성격상.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한번 어펜드 리스트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리스트로 바뀐 게 되겠죠. 제대로 됐는지 또 리스트 형태에서 한번 실행해 보게 되면은 지금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스트가 다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끝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얘가 프레임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프레임 명령을 한 번 더 명령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 명령으로 저를 추가를 해서 다시 요거를 멜리스트로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한 줄이 그대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의 원인은 여기서 지금 한 줄을 추가하는 바람에요. 인덱스 리스트하고 지금 추가된 거하고 불일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덱스 리스트를 여기서 보면은 인덱스 리스트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덱스 리스트에 사실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게 쉬울까요? 인덱스도 역시 리스트로 추가가 된 거니까 추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추가돼야 되나요? 환자 번호만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엔터. 인덱스 리스트가 끝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도 역시 append 명령을 이용해서 6번 환자인 경우니까 7번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아마도 문제가 계속 네, 몇 가지 더 오류가 있어서 다 수정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일단은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려면은 toList 명령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 프레임을 벨리스트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로 바뀐 상태에서는 append 기능을 이용해서 행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찍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 리스트도 역시 리스트 명령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가져오고, 역시 하나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거의 사이즈만큼 리스트도 역시 하나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면 오류가 나니까 그래서 7번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이 랩 명령을 넣었는데, 뭐 굳이 이제 이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고, 인덱스 리스트 그대로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된 벨리스트를 넣고, 컬럼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명령, 사실은 이것도 독립적으로 사용하려면은 컬럼 리스트가 여기서도 하나 받아오는 명령이 필요하겠죠. 위에가 셀은 다 위에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이것이 실행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컬럼 리스트 가져오는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컬리스트 이 부분이죠. 생략 데리고 와서 컬리스트까지 중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컬리스트를 네, 왜 안 가져오나요? 다시 여기서 컨트롤 C,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네, 그렇게 해가지고 컬리스트, 인덱스 리스트, 네, 벨 리스트 이걸 다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것을 해봤더니 성공적으로 네, 이렇게 추가된 한 행이 추가된, 정리해보자면 LOC로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이렉트로 추가할 수도 있지만 전부 리스트로 바꿔줘 가지고 리스트에 있는 네임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컬럼 네임 바꾸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살짝 바꿨는데 그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이유는 여기서 다시 네, 이 명령에 의해서 사실은 컬럼 리스트가 원래 원위치가 된 것입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다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걸 자유자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엑셀 파일로 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 저장하는 건 뭐 따로 할 수가 있겠지만 df6를요. df6를 to excel이라는 그쵸? 자꾸 반복을 해야 여러분들이 뭔가 머릿속에 남게 되니까 이번에 a라는 파일로 저장해 보죠. a.xlsx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역시 저장한 다음에 실제로 그 생성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생성됐고 폴더로 들어가서 또 역시 A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대로 A가 다운로드 되는 걸 확인해 보고 또 얘도 그쵸. 열어보아 가지고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대로 파일이 수행되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을 제대로 명령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그리고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행을 추가하는 방법도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프레임 df 명령어에서 LOC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그냥 엑셀 파일에서 직접 추가하는 방법. 세 번째는 판다스를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로 바꾸어서 리스트에 append 명령을 위해서 추가하는 방법. 어떻게 해서든 데이터가 추가가 되거나 데이터 프레임이 변경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엑셀로 변환하고 다시 엑셀로 읽어드리고 이런 것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앞으로 판다스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엑셀 파일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읽은 상태가 df6였죠. df6 한번 더 상태를 보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따져가지고 네, print df6
네, 이걸 한번 다시 살펴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중에서 LOC를 이용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요거 프레임 레벨로 한번 추출하는 걸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해보죠. 그러면 네, if 여기서 네, for문을 사용해서 for 해가지고 in range 이렇게 해서 제 전체 길이는 네, 역시 df의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전체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df 인덱스 자체가 랭스를 한번 보죠. 그러면 dprint 그냥 렌을 했을 때는 얘가 왜 그쵸 어디를 추출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print len df6의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를 길이를 추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둘 다 77이네요. 그러면 그냥 굳이 인덱스를 안 하고 df로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 포문을 사용해서 LOC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하나하나 추출해 보는 걸로 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쵸 df 프린트 네 그냥 df6의 LOC 해가지고 그냥 그쵸 i로 인덱싱을 해가지고 역시 실행해 보게 되면은 이게 한 줄씩 쭉쭉 출력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쭉 출력이 되면은 네, 여기서 print df6의 LOC 네, LOC 맞지 않습니까? LOC i I LOC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LOC는 아마도 네, 요것이 지금 환자 번호가 인덱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 I LOC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해 보면은 네, 여기서 쭉 전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만약에 그렇죠. 어떤 조건을 따져 가지고 내가 나이가 뭐 예를 지금 우리가 DF6가 보면은 쭉 있는데 60세 이상만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조건을 여기서 따지는 것을 if 네 다시 df 6의 i에 그쵸? 요번에는 ILOC죠. 점 ILOC의 i의 나이에 해당되는 것은 네, 여기다가 바로 나이 이렇게 쳐주고 그쵸? 그 다음에 그 값이 60살 이상이 넘는 것을 60 이상인 것만 내가 추출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넣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네, 60살 이상인 사람은 조영남 78세, 고경철 63세, 조규남 62세, 이렇게 60세 이상만 추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작업은 엑셀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 지금 판다스 상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60세 이상인 것만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려면은 여기다가 빈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빈 데이터 프레임을 df7이라고 합시다. 계속 늘려나가네요. df7으로 해가지고 네, 네, df7으로 해가지고 내가 pd의 네 데이터 프레임 하나 더 만드는데요. 그냥 빈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빈 상태로 만들려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냥 빈 상태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컨트롤 X 해서 별도의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생성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print dfc 해주면은 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빈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면 그냥 빈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행은 빈 상태인데 컬럼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컬럼스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컬럼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컬럼스 해가지고 아까 df6의 컬럼이었죠. df6의 컬럼스 네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df6에 있는 이름, 나이, 신장, 체중, 혈액형의 컬럼만 데리고 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컬럼은 유지를 한 채 인덱스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맞았을 때 추출된 것을 새로운 df7에 추가하는 것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해서 이거 복사해가지고 df7에다가 이제 조건에 맞게 되면은 우리 df 뭡니까? inrange df 몇이죠? 7이죠. 7이니까 6. 여기 사진은 왜 오류가 안 났죠? 이게 사진은 6이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6으로 바꿔주고 아마도 뭐 상당히 인덱스가 커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df6의 ILOC의 나이가 60인 것에다가 얘를 추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추가를 하는데 df7에 그쵸? df7에 i로 하게 되면은 또 이것이 모든 반복문에 들어가 되는 거니까 뭐 얘를 0번부터 추가를 하는데 0번에다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조건에 맞는 것에 따라서 0, 1, 2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작할 때는 어떤 인덱스 n 값을 0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다가 n에다가 그쵸? n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df7에 그쵸? ILOC n에다가 뭐를 추가하면 될까요? df6의 ILOC 값을 그대로 그때는 I 값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 조건에 맞는 그 행 전체를 새로운 df7에 추가되는 행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끝났을 때 그 n의 값을 증가시켜 나가야 되겠죠. 하나를 증가시켜 나가면 그 다음에도 조건에 맞는 걸 찾게 되면 두 번째에 또 df7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문이 끝나게 되면은 만약에 최종적으로 df7만을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조건에 맞는 것만 추출돼 가지고 실행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뭐가 오류가 났습니다. 어떤 오류가 났나 보겠습니다. cannot be target object 이렇게 됐어요. ROC의 n에 6의 I LOC 이렇게 됐죠? 여기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ILOC에는 추가 기능이 없나 봐요. 그럼 블로그대로 LOC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LOC로 바꾸게 돼도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어요. 인덱스가 011로 출발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해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제가 ILOC하고 LOC의 차이를 한번 더 구글링을 해보면 이것이 왜 I로 됐을 때 또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또 환자 번호가 012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거는 또 나중에 요거를 또 환자 번호 바꾸는 거는 지난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또 알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체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된 것을 추출한 것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뭐 그거를 다시 엑셀로 저장하는 거야 뭐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자, 인덱스 네임 바꾸는 것만 해볼까요? 네, 이것이 지금 환자 번호 1, 2, 3, 4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한 거를 다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ILOC가 안 되는 바람에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0번으로 바뀌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인덱스 리스트를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네, 인덱스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걔를 뭐 포문을 사용해서 그쵸? I 하고 for I in range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거의 사이즈 네 뭡니까? DF7이죠. DF7까지 해주고 걔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은 네 인레인지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안 보여요. 네 이렇게 해주고 대괄호 치면 인덱스 리스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프린트 인덱스 리스트를 해주게 되면 1번부터 7번까지 나오기를 저는 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인덱스 1, 2, 3, 4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걔들을 df7에 어떤 명령이 있다 그랬죠? set 인덱스 명령이 있었죠. set 인덱스 명령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어디 있었나요? 네, 여기 있었네요. 요거 하나 또 제가 여러분들 외울 게 굉장히 많아졌죠. 뭐 외우지 않아도 되긴 됐는데 머릿속에 또 각인이 안 되면 매번 또 이거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여기다가 네. df 지금 7으로 바뀐 것에 그쵸 인덱스를 바꾸는 것이죠. 뭘로 바꾸는 것입니까? 네, 환자 번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쵸 새로운 환자 번호 환자 번호로 바꾸면 되나요? 네, 그냥 환자 번호를 바꾸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굳이 인덱스 리스트 여기서 이거 만들 필요가 없네요. 만들지 말고 네 환자 번호를 바꿔 가지고 실행하게 되면은 왜냐면 환자 번호는 고유 번호니까 네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조금 코드들을 더 추가를 해 보았는데요. 아까 여기까지는 다 똑같았죠. 근데 지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요 번호들을 한번 세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환자 번호들이 다 이렇게 그쵸. 환자 번호들이 좀 고유하게 있었는데 이 환자 번호의 고유한 번호들까지도 우리가 새로운 인덱스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찾는 순간에 그 인덱스 I 값을 빈 리스트로 하나 만들고 빈 리스트에 어펜드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0번째가 실은 이제 환자 번호가 1, 2, 3, 4니까 뭐 플러스 2를 해줘 가지고 그때 환자 번호를 그죠 인덱스 값으로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걸 추가하지만 네, 환자 번호만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환자 번호를 추가를 해서 그 환자 번호를 인덱스 리스트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낸 새로운 생성된 df7에다가 새로운 인덱스를 추가하고 싶은 거니까 2, 3, 5, 6이 지금 추출된 네 가지니까 그 인덱스 값을 다시 인덱스 명령을 이용해서 인덱스 리스트로 넣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df에는 df values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요. 데이터를 만들고 인덱스를 이렇게 추가해 줌으로써 실행을 해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원래의 번호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시 뭐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네 df to excel 이렇게 해서 네, 이거를 또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엑셀 데이터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atient 뭐 예를 들면 얘는 v 지금 몇 번인지 몰라서 patient 그냥 v4라고 하겠습니다. 네, v4 뭐 xlsx 이렇게 해서 엑셀로 한번 더 저장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또 그것이 제대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느낌표 ls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됐죠. 그래서 patient V4 X 다 잘 됐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내용이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조건에 맞는 거를 추출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오더라도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 데이터를, 거대한 엑셀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또 조건의 그 프레임으로 바꾸고 프레임 내에서 어떻게 이 조건별로 추출을 하고 또 이 추출된 걸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어떤 엑셀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됐죠? 컬럼이 다 사라졌네요. 그러니까 컬럼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컬럼스를 또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QULMS 컬럼스 해가지고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스죠. 그러니까 DF6의 컬럼스 이것까지 또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콤마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게 되면 네, 이 컬럼까지 다 잘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름, 나이, 신장, 체중, 혈액형 3번, 4번, 6번, 7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처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판다스와 엑셀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보여드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